여러분은 최근 단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주가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요동쳤는지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전부 알고 계십니까? 지난 3월 4일 시장은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1.74%나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찢겨나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주가로만 따지면 단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눈앞에서 주당 22 900원이라는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셈입니다. 그 결과 19만 500원이던 주가는 순식간에 17만이 200원까지 추락하며 투자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바로 다음 날 주가는 다시 19만 600원으로 치솟으며 하루 만에 11% 이상 급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3월 9일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압도적이고 거대한 공포가 국내 증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 이상 폭락하면서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삼성전자는 장중 16만 3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는 역대 고점이었던 22만 3,000원과 비교하면 불과 며칠 사이에 기업 가치의 25%가 넘게 증발해버린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삼성전자 주식 3조 원어치를 가차없이 팔아치우며 시장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센 매도 폭풍의 반대편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쳐 7조 원 넘게 사들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동학개미들의 처절한 사투는 오늘 3월 10일 드디어 믿기 힘든 숫자의 결과로 우리 눈앞에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고 G7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선언하며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위협적이었던 국제 유가가 80달러대로 급락하자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는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27%라는 경이적인 급등을 기록하며 18만 850원을 찍었고 코스피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점은 이 요동치는 하락장 속에서도 글로벌 애널리스트 35명 전원이 삼성전자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붕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전문가 중 단 한 명도 주식을 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이 과연 말이 될까요? 개미와 외국인은 피 튀기는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고 전문가들은 사라고 외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감정적인 흔들림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숫자와 팩트만을 근거로 이 거대한 모순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큰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시가총액 119조 원으로 코스피 전체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증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대한 심장과도 같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순이익 전망치가 457조 원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 두 곳이 무려 257조 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상장사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 두 공룡 기업이 쉼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놀라운 지표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운명이 곧 한국 증시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 냉정한 시장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의 49.67%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면 외국인은 가장 먼저 매도 버튼을 누르고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가장 먼저 돌아오는 수급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수급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요동치는지 그 이유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주가 변동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의 시선은 이번 하락을 진짜 위기의 시작으로 보는 쪽과 일시적 충격에 불과한 절호의 기회로 보는 쪽으로 갈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처한 내부 상황을 숫자를 통해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2026년에 들어서며 과거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차원이 다른 초인류 기술 기업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 2025년 4분기에 매출 93.8조 원과 영업이익 20.1조 원을 기록하며 한국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의 벽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우리 경제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전성기였던 지난 2018년의 기록을 무려 7년 만에 갈아치운 결과로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기술적 체력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12일에는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4를 양산하여 출하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메모리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으로 삼성이 다시 주도권을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대급 호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와중에 주가는 왜 갑자기 그토록 처참하게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삼성 내부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외부의 충격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1%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좁은 해협은 지구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적인 수도관이자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중동의 생명줄이 틀어막히자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하락의 물결 속에서 삼성전자 또한 그 강력한 파동을 피하지 못하고 휩쓸린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하락을 본질적인 가치 훼손이 아닌 오직 공포심에 의한 집단적 투매인 패닉셀로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패닉셀이란 마트에 불이 났다는 소문에 그곳에서 파는 싱싱한 사과까지 전부 내버리고 도망가는 심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과가 썩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이 무서워 버리는 것일 뿐이며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은 그 버려진 사과와 같습니다. 공포가 극단에 달했던 3월 9일 외국인이 3조 원을 던질 때 개인들은 7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데이터를 근거로 공포를 기회로 바꾼 이 선택은 오늘 삼성전자의 8% 반등으로 그 오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제 사냥꾼인 제가 직접 리포트를 뒤져 찾아낸 차가운 숫자와 팩트들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반도체의 핵심인 D램 가격인데 현재 그 인상폭을 보면 머리가 띵할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D램 공급 가격을 전분기 대비 평균 100%, 즉 정확히 2배를 인상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70% 인상을 협의했으나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덕분에 한 달 만에 인상폭이 100%까지 확대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가격 폭등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PC, 모바일, 서버 등 모든 반도체 제품군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스마트폰 메모리는 3배, 브로드밴드 장비용 메모리는 7배 가까이 치솟으며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치킨집이 치킨 가격을 2배로 올렸는데도 손님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워낙 강력하게 몰리다 보니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AI 데이터 센터에만 무려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은 결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증권가에서는 역대급 실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200조 원으로, 대신증권은 211조 원과 함께 목표주가 2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한술 더 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45조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약 30조 원대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무려 7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 숫자입니다. D램 가격이 2배가 되었기에 이익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구조이며 반도체 특유의 고정비 구조가 수익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삼성전자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6세대 메모리 HBM4에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인 HBM4는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 바로 옆에 밀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달해주는 AI 칩 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최첨단 GPU가 복잡하고 거대한 인공지능 연산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찰나의 순간에 메모리에서 들고 나와야만 합니다. 이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배달부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인공지능 칩의 전체적인 지능과 능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기에 전 세계 빅테크들이 이 부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분야에서
전 세계 그 어느 기업보다 빠른 최첨단 배달부인 HBM사를 세계 최초로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 가장 먼저 공급하는 쾌거를 달성해냈습니다. 삼성의 HBM사는 엔비디아가 원래 요구했던 기준치인 초당 11GB를 훨씬 상회하는 11.7GB라는 압도적인 전송 속도를 기록하며 삼성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능에 매료된 엔비디아 측은 삼성전자에게 제품 납품 일정을 원래 계획보다 약 일주일이나 더 앞당겨 달라고 직접 요청하며 삼성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수장인 전영현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일부 고객사들이 삼성이 드디어 시장에 돌아왔다고 극찬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기술적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정확히 6일 뒤인 3월 16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엔비디아의 최대 기술 행사인 GTC 2026 무대를 향해 뜨겁게 쏠리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 중요한 무대에서 현재의 블랙웰 칩보다 무려 5배 이상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의 실체를 공식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무대에서 삼성전자의 HBM사가 베라 루빈의 핵심 메모리 파트너로 공식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거대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SK하이닉스가 현재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왜 삼성을 사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경쟁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67%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2026년에는 삼성전자의 추격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5년 16%에 불과했던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35%까지 2배 이상 수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KB증권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증권가에서 일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동네에 새로운 빵집이 생겨 경쟁이 붙으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듯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가세는 HBM 시장 전체를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키워낼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고 성능 제품에는 삼성의 HBM사를 탑재하고 차상위 제품에는 하이닉스를 사용하는 듀얼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두 기업의 역할을 영리하게 분담시키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모두 마쳤으니 이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예상 실적 대비 과연 싼지 혹은 비싼지를 숫자를 통해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3월 10일 기준 주가는 187,850원이지만 글로벌 애널리스트 35명의 평균 목표 주가는 226,671원으로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주 충분히 남아있다는 의미이며 전문가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맥쿼리 증권은 아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제시하며 현재가 대비 무려 2배에 가까운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예견하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최저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잡은 증권사가 단 한 곳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석가의 시선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28.62배로 업종 평균인 32.1배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 PER이 고작 8.26배라는 사실이며 이는 시장이 이익 성장을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음식 맛도 일품인데 가격까지 일반 식당보다 저렴하게 파는 상황이 현재 삼성전자가 놓인 모순적인 위치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내에 자유현금 흐름의 50%인 약 18.5조 원을 주주 환원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피자 한 판의 조각을 줄여 남은 주주들의 몫을 키우는 방식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과거 2020년 코로나 공포와 2022년 금리 쇼크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폭락 이후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외부 충격이 가라앉고 나면 시장에 남는 것은 결국 D램 가격 폭등과 HBM사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압도적인 실적뿐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발언대로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는 낙관적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주가는 목표가인 24만 원을 향해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서서히 소화되는 중립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극단적인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20% 이상의 반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령 유가가 다시 치솟는 비관적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 주가는 역사적 바닥권인 PER 한 자리 수 구간에 진입해 있어 하락 방어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매일 WTI 유가 추이와 3월 16일 엔비디아 GTC 발표, 그리고 4월의 1분기 실적 발표라는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HBM사의 수율이 현재 65% 수준으로 경쟁사보다 낮다는 점은 삼성이 기술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단기적인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국 매출 비중이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이사 임기 관련 정관 변경 이슈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거버넌스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하락이 사업의 붕괴가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흔들림이며 투자자는 이 흔들림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3등분이나 5등분으로 자금을 나누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미래에 어디로 갈지보다 내가 지금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막연한 불안함과 불편함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기회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종목이나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경제사냥꾼은 여러분이 데이터에 기반한 승리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매일 밤샘 분석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며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아주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대기업 임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전쟁 뉴스에 겁을 먹고 패닉셀을 고민하는 반대편에서 이들은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를 거대한 수익의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목구멍이 닫혔습니다. 이 좁은 해협이 닫히자마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일주일 만에 35% 폭등하며 배럴당 $90를 돌파했고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3월 3일 하루 만에 7.24% 폭락하며 시가총액 5영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고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급의 공포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유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 파이프라인의 메인 밸브를 장악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것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수도관 메인 밸브를 잠근 것과 같으며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이곳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오는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다른 대체 파이프라인을 연결해둔 영리한 기업들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에너지 안보를 준비하고 사업 구조를 다각화한 기업들에게 지금의 폭락장은 사실상 시장 점유율을 독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인 삼성전자는 코스피가 폭락하던 날 함께 급락했으나 단 3일 만에 11.15% 반등하며 시장의 펀더멘털이 살아있음을 숫자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표면적인 주가 하락은 전쟁 리스크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8% 폭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사상 최대인 20.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무려 200조 원을 상회하는 역사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모든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내놓은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이 주요 고객사와의 D램 공급 가격을 전 분기 대비 평균 100% 인상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메모리 가격 협상권이 완전히 삼성전자로 넘어왔고 이는 전쟁 여부와 상관없이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언급했던 청바지와 곡괭이 전략처럼 AI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들에게 필수 인프라를 공급하는 삼성이
더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나루빈에 탑재될 HBM사 공급사 선정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을 따돌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HBM사의 가격은 수요 급증으로 인해 당초 시장 전망치인 $500 중반을 훨씬 뛰어넘어 이미 배럴당 $600 수준까지 치솟으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고점 대비 15% 이상 조정받은 상태지만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와 현재가 사이에는 여전히 30% 이상의 거대한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멈추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이며 오히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서 삼자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 급증하며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이 거대한 흐름은 중동의 포화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상황을 보면 엔비디아 HBM 점유율의 63%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SK하이닉스의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54% 성장한 190억 기가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전쟁으로 공장이 멈출 것이라는 공포지만 반도체 생산 라인은 중동이 아닌 한국에 있기에 직접적인 가동 중단 리스크는 매우 낮습니다. 다만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반도체 냉각에 필요한 헬륨 가격이 50%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비용 상승일 뿐 수요 자체를 꺾지는 못합니다. 마치 마트 진열대가 잠시 쓰러져도 정비 후 쇼핑객이 다시 몰려오듯 반도체 시장 역시 지정학적 노이즈가 거치고 나면 본질적인 AI 수요가 다시 주가를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HBM 매출이 13조 원에서 29조 원대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구글의 최신 AI 가속기인 TPU V7 시리즈에 HBM 3위를 공급하는 첫 번째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은 기술적 우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빅테크 기업들 모두가 현재 SK하이닉스의 핵심 고객사로서 줄을 서서 물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전 세계 공장이 멈추며 주가가 폭락했지만 이후 재택근무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며 저점 대비 200% 이상 상승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초기에도 주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먼저 반응하며 빠졌으나 결국 AI 서버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과거에는 PC 수요가 반도체 업황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AI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AI 수요는 과거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을 1990년대 호황기에 버금가는 슈퍼사이클로 정의하며 글로벌 D램 매출이 전년 대비 51% 급증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곳은 전쟁의 간접적인 영향을 넘어 직접적으로 수주가 폭증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주가가 하루 만에 14.73% 급등한 이유는 현재 전 세계에서 즉각 투입 가능한 실전 무기를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며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자국 방어를 위한 무기 체계, 현대화 수요가 장기적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럽 국가들이 텅 빈 무기 창고를 발견했을 때 그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채워주며 실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무기를 주문하면 수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화는 K9 자주포를 주문 즉시 생산 라인에 태워 납품하는 경이로운 속도로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 24억 달러 수준이었던 수주 잔고는 단 4년 만에 152억 달러로 6배 이상 불어났으며 이는 기업의 미래 이익이 이미 예약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조차 신규 주문 증가율이 가장 높은 방산 기업으로 한화를 지목했으며 주가는 지난 6년 동안 누적 72배라는
믿기 힘든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2026년을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의 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폴란드 후속 계약과 이집트, 호주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며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2025년 매출 26.6조 원과 영업이익 3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4.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방산 분야의 수출 비중이 이미 60%를 넘어섰고 영업이익률을 2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전 세계 무기체계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현재 미국 155미엄 장약 사업자 등록과 차세대 자주포 사업 도전도 진행 중이며 이것이 성사된다면 기업 가치는 근본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인공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중동 전쟁에서 가장 조용하고 확실하게 수혜를 받으며 에너지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한국 기업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단순한 무역상을 넘어 에너지를 직접 확보하고 거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미국 LNG를 장기 계약으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럽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이미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며 실전 능력을 완벽하게 검증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가 끊기며 전 세계 LNG 가격이 폭등했을 때 포스코는 자체적인 가스전 자산과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기를 거대한 수익으로 바꾸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 세니덱스 가스전 같은 생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에너지 공급망이 막히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팔 물건이 더 많아지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포스코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LNG 밸브 체인 전체를 구축함으로써 각 단계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매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기에서 배운 이들은 2025년 12월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서에 서명하며 중동에 의존하던 에너지 구조를 북미 중심으로 재편하는 선제적인 전략을 취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카타르산 LNG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포스코는 이미 다른 루트를 확보했기에 에너지 안보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전 세계 LNG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하고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카타르 라스라판 공장의 가동 중단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예고하고 있으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국 북미 LNG를 연간 110만 톤이나 장기 계약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동네 편의점들이 모두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미리 창고에 물건을 잔뜩 쌓아둔 유일한 상점이 되어 시장 가격 결정권을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 살 물건은 없는데 나에게만 팔 물건이 있다면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은 극대화되며 이러한 구조적 이익은 고스란히 기업의 강력한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3월 중으로 예정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 결과가 발표되면 포스코의 에너지 공급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비중을 높인 선제적 대응 전략은 지금 같은 전쟁 국면에서 빛을 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만드는 회사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그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터빈 등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구조 재편의 핵심적인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럽이 겪었던 혹독한 에너지 위기는 원전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각국 정부는 화석 연료에 대한 단일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원전 확대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확대를 공식화했고 영국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대규모 신규 원전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확정되었으며 이 중요한 사업을 따낸 주인공이 바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결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329% 폭등했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러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다시 한번 가속화하며 전 세계 정부가 원자력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원전 수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원전인 SMR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원전이 없으면 AI조차 제대로 돌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전력 공급망의 최전선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52주 최저가 대비 이미 5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시장의 전문가들 전원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높여잡고 있습니다. 전쟁의 에너지 안보 이슈를 터뜨리고 원전이 그 해답이 되는 이 강력한 연결고리를 이해한다면 왜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전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역사적인 행보를 주목해 봅시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사인방이 2026년 한 해 동안 AI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금액은 무려 982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60%나 증가한 수준이며, 미국의 역사적 투자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비율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1803년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 땅을 샀던 것이 역대 1위 투자였다면 지금의 AI 인프라 투자가 그 뒤를 잇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인 셈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전쟁 직후 일시적인 매물 출회로 주가가 3%가량 빠지기도 했으나 이는 단순한 리스크 회피 물량일 뿐 비즈니스의 본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는 3월 16일 GTC 2026 행사에서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나루빈의 실물을 최초로 공개하며 시장의 압도적 지위를 다시 한번 증명할 예정입니다. 이 차세대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HBM사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기로 한 계획은 전쟁 중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엔트로픽에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아마존은 오픈 AI의 대규모 펀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AI 패권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는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으며, 이는 거대한 자본이 한국 반도체 생태계로 계속 흘러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올해 686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무려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단 2년 만에 2배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엔트로픽 같은 AI 선두주자들은 2029년까지 클라우드 운영과 모델 학습을 위해 빅테크 기업들에게 최대 800억 달러라는 거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HBM 주문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결국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폭발로 직결됩니다. 결국 미국 빅테크에서 시작된 자금의 흐름이 한국의 반도체를 거쳐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리는 이 강력한 연결고리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쉬지 않고 매우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이 3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로 이란이 이미 정보기관을 통해 비밀리에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시장은 빠른 리스크 해소와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어 유가가 급락하고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가 거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반등을 주도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단기에 끝난다면 최근의 주가 조정도 매우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시장의 돈이 반도체를 넘어 방산과 에너지 섹터로 더욱 집중되는 거대한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면 실물 경제 악화 우려로 증시 전반은 힘겨울 수 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에너지 안보 관련 기업들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며 돋보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나토의 직접적인 참전 가능성이 언급되는 극단적인 확전 상황으로 이란의 공격으로 회원국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 전 세계 시장은 즉시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주식보다는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이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여 다가올 거대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 체크해야 할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릴 테니, 유가의 움직임과 국제 정세의 미묘한 변화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켜보며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WTI 유가로 배럴당 100달러 돌파 여부에 따라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다시 진정세로 돌아설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만약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며, 이는 주식시장 전체에 엄청난 하방 압력을 가하는 구조적인 악재로 작용하여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란의 협상 진행 속도로 정보기관을 통한 막전막후 협상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면 유가는 빠지고 코스피는 다시 활기를 되찾는 강력한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월 중순에 예정된 연준의 FOMC 결과로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충격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달러 강세와 환율 불안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500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긴장시켰으나 FOMC 결정에 따라 방향성이 다시 정해질 것이며, 환율의 안정 여부가 외국인 자금의 귀환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리스크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하며, 특히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헬륨 공급 차질은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융자가 33조 9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담보 부족으로 인한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시장의 낙폭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500원을 일시 돌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여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진정에 나서고 있지만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장기화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며 국내 증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국 기업 이익 성장의 88%가 기술 하드웨어에 쏠려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 코스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중동 전쟁은 단순히 지역적인 분쟁을 넘어 에너지 공급망과 AI 인프라, 그리고 방산 수요가 동시에 재편되는 거대한 구조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AI 수요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실적과 공급 계약을 통해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의 100% 인상과 HBM사 독점 공급, 그리고 연간 200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전쟁 전후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이들의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코스피가 7% 넘게 폭락하던 공포의 날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5조 8,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잡으려는 역발상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무서워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로부터 물량을 받아낸 그들이 본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분석한 기업들의 견고한 이익 데이터와 미래 가치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문 즉시 배송되는 K방산의 압도적인 실전 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폭발적인 무기 수요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중동에 의존하던 에너지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북미 LNG 비중을 선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위기를 수익 극대화의 기회로 완벽히 뒤집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안보와 AI 전력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원전 사업이라는 해답을 제시하며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핵심 공급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982조 원의 AI 투자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으며 결국 그 거대한 자본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려 한꺼번에 빠지는 패턴을 반복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곳은 본질적인 이익 체력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입니다. 겁이 날 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차가운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읽어내고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AI 투자의 지속성과 방산수주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단기 테마가 아닌 향후 수년간 시장을 관통할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깊이 있는 분석과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와 함께 부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종목이나 분석이 필요한 경제 뉴스가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팩트체크를 마친 최고의 리포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사냥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진정한 승자가 될 때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매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하며 다 같이 부자 됩시다.